평화로운 산기슭 마을에 푸른 논밭 사이로 빨간 기와가 세월에 바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72세의 틴 씨는 소박한 농부로 작은 텃밭과 몇 마리의 닭, 그리고 충실한 늙은 개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색이 바랜 바바 셔츠를 입고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를 신은 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개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다가 해질 무렵 집 앞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틴 씨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는 달랐다. 그에게서는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거칠고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밝고 강렬한 눈빛은 마치 그가 격동의 삶을 살아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온화한 성품과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비와 햇살, 농사 이야기 외에는 아무도 그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평화로운 삶은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낡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차가운 표정과 거만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산시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고 왼쪽 눈꼬리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이루아였다. 처음에는 마을 주변을 배회하며 정찰하는 듯 했던 그들은 곧 자신의 목적을 드러냈다. 민 씨의 작은 식료품점에서부터 중 씨의 길가에 있는 쌀국수 가게까지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가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망설이거나 지체하는 사람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상품이 바닥에 내던져지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평화롭고 조용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어느 날 아침 대나무 위로 해가 떠오르자 틴 씨는 민 씨의 식료품점에 설탕과 등유를 사러 갔다. 작고 소박한 상품들만 진열된 그곳은 수십 년 동안 그가 익숙하게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 씨는 창백한 얼굴로 카운터 뒤에 서서 작은 천 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가죽 재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길을 막고 서서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고 있었다. 잘 들어. 매달 우바만 통씩 내놔. 안 그러면 이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민 씨는 겁에 질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 아니면 집이라도. 다른 남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틴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 옆 선반에 삿갓을 올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세 남자를 스쳐 지나가 떨고 있는 민 씨에게 멈췄다. 잠시 후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 그렇게 하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세 남자는 모두 돌아서서 틴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 영감은 누구야? 우리 일에 참견하려는 건가? 틴 씨는 침착하게 다가가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했다. 나는 그저 이웃 주민일 뿐이네.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네들은 손발이 멀쩡한데 왜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지 말게. 문신을 한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훈계질이야.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네. 틴 씨는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네. 처음부터 멀찍이 서 있던 하이루아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기 가득했다. 영감, 당신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설마 자신이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틴 씨는 하이루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하지 않았다. 나는 영웅이 아니네. 그저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나서는 노인일 뿐이지. 하지만 자네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네.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을.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하이루아와 틴 씨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한쪽은 오만하고 거만했고 다른 한쪽은 차갑도록 침착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하이루아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돌아섰다. 가자. 그들이 떠나자 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틴 씨는 그녀를 부축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 틴 씨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이루아 같은 자들은 이런 대립을 쉽게 넘어갈 리 없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하이루아는 부하 6명을 데리고 틴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틴 씨의 늙은 개는 크게 짖었지만 주인이 마당에 침착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조용해졌다. 하이루아는 현관 계단을 올라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영감, 내가 경고했잖아.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틴 씨는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용건으로 왔나? 당신에게 교훈을 주러 왔지. 한 부하가 다가와 틴 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걷어차려고 했다. 하지만 틴 씨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 그 남자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틴 씨는 몇 번의 간결한 동작만으로 2명을 더 쓰러뜨렸다. 그들은 마르고 늙어 보이는 노인이 그런 힘과 속도를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이루아는 가만히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틴 씨를 평가하는 듯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말했다. 훌륭하군, 영감. 하지만 다음에는 나 혼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 말을 마친 그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3명의 부하가 남겨졌다. 틴 씨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 앞 벵골보리수 나무 사이로 비추자 틴 씨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그의 머릿속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는 못했다. 어제 오후 하이루아 일당이 물러간 이후 그는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격당했다고 해서 순순히 포기할 부류가 아니었다. 오히려 도전은 그들을 더욱 악랄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은 걱정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그의 주변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진정한 폭풍이 몰아닥칠 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다급한 발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더듬거렸다. 틴 씨, 그들이 다시 왔어요. 틴 씨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찻잔을 내려놓았다. 오늘 그들이 마을 초입에 있는 중씨 쌀국수 가게에 몰려갔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씨는 그들에게 맞았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 씨의 말을 듣고 틴 씨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민 씨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 문 단단히 잠그세요. 민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떠났다. 틴 씨는 그녀를 배웅하고 나서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옷장을 열고 세월의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낡고 해진 모자, 작은 수첩, 빛바랜 군대 훈장 등 과거의 흔적들이 드러났다. 상자 맨 아래에는 다른 수첩이 있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수첩 안에는 힘있는 글씨로 쓰인 전화번호와 주소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익숙한 페이지를 찾았다. 맨 위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는 응우엔 반선이었다. 선 씨는 전쟁 시절 그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다. 제대한 후 선 씨는 보안 분야에서 계속 복무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지역 참전용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하이루아와 그의 일당에 맞서 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선 씨였다. 틴 씨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선 씨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 친구의 전화에 그는 놀란 듯했다. 틴인가 오랜만이군. 무슨 일인가? 좋은 소식은 아니네. 틴 씨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우리 마을에 범죄 조직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네. 선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자세히 말해보게. 몇 명이나 되는가? 무기는 있는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것 같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이루아라는 자인데 매우 무모하고 잔인하네. 나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다시 돌아올 것 같네. 알겠네. 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네. 몇 시간만 기다리게. 전화를 끊고 틴 씨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하지만 선 씨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하이루아는 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녀석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몽둥이, 칼 등 간단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마을 전체에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들은 틴 씨의 집 앞에 모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다. 영감, 나와서 이야기하자. 이번에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나? 하이루아는 도발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틴 씨는 침착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갔다. 늙은 개가 그를 따라 나와 몇 번 짖다가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다. 무슨 용건이냐? 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R층 난간 근처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다. 여자아이는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작은 얼굴에 가득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민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엄마와 헤어진 것 같았다. 민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카트가 뒤로 밀리면서 여자아이는 난간 바로 앞까지 밀려났다. 순간 민은 여자아이가 언제든 아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민은 걸레를 놓고 여자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민은 오직 하나의 목표, 여자아이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낡고 해진 신발 때문에 발바닥이 아팠지만 민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움직였다. 여자아이에게 몇 발자국 거리까지 다가가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손이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여자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여자아이의 무게 때문에 민은 비틀거렸고 둘 다 바닥에 쓰러졌다. 민은 여자아이를 품에 안아 충격을 흡수했다. 민은 품에 안긴 여자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느꼈고 그 순간 자신이 비극을 막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아이의 엄마인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딸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감격에 찬 눈으로 민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은 발목의 통증에도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민에 대한 존경이 남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심지어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단지 여자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만 안도했다. 곧이어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엄격해 보이는 얼굴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자아이의 아버지이자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인 강 회장이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딸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일어서서 감사의 눈빛으로 민을 바라보았다. 젊은이, 자네에게 평생 빚졌네. 자네가 내 딸을 구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힘이 느껴졌다. 강 회장의 말에 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사건이 그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회장은 민의 낡은 옷차림과 수줍은 태도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민이 가진 선한 마음과 용기에 감탄했다. 이름이 뭐지? 젊은이 강 회장이 물었다. 민입니다. 짧게 대답했다. 민, 자네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한다.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야. 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왔다. 처저는 민은 말을 더듬거렸다. 강 회장은 민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부담 갖지 말고 말해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이네. 민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다. 저는 제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의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버려진 아이, 임시 거처에서의 힘겨운 삶. 강 회장은 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자네의 가족을 찾는 것을 돕겠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말이지.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 회장은 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날 이후 강 회장은 민의 가족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방송국에 사연을 제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개월 후 민은 기적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재회하게 되었다. 강 회장의 도움으로 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임시 거처에서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민은 그날 쇼핑센터에서의 용감한 행동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강 회장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깊은 감정이 담긴 말. 민은 고개를 숙이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했다. 저는 누구든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깊은 감동이 스쳤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쇼핑몰 관리 직원이 민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달려왔다. 다리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은 구급차를 부르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작은 상처일 뿐입니다. 민의 단호함에 강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은 관리 직원에게 다가가 이 소년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군중이 흩어지자 강 회장은 명함을 꺼내 민에게 건넸다. 젊은이, 이것은 제 연락처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민은 명함을 받아들고 강 회장, 김그룹 회장이라고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를 읽었다. 그는 이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으로 보아 그가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민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전에 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떠났다. 그 가족의 모습은 인파 속으로 사라져 민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을 남겼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민은 평소처럼 쇼핑몰로 돌아왔다. 민은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사소한 어려움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 사건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여성의 감사하는 눈빛이나 강 회장의 따뜻한 악수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감사 이상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날 오후 민이 쇼핑몰 입구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 검은색 광택이 나는 차가 입구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그 차는 고급스러워 보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은 강 회장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 뒤를 어제의 젊은 여성과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귀여운 어린 소녀가 따라 내렸다. 민은 세 사람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멈추고 약간 놀랐다. 강 회장은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 우리를 기억하나요? 민은 이 예상치 못한 등장에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강 회장님, 맞죠? 저는 어제 누구든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민을 내려다 보았다. 겸손하시군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당신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딸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 뒤에 숨어 반짝이는 눈으로 민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녀는 주저하며 앞으로 나와 작은 손을 민에게 내밀었다. 소녀는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은 몸을 숙여 소녀의 손을 잡고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민은 피곤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다가 민에게 돌아섰다. 어제부터 이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용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은 이 초대에 놀랐다. 그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고 특히 이렇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족에게는 더욱 그랬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고아의 청소부인 자신이 그들의 화려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민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 식사가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이 드문 기회라고 느꼈고 무언가가 그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고급스러운 차가 민을 판잣집에서 데리러 왔다. 차가 나타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다. 민은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다. 낡았지만 꽤 깔끔한 셔츠와 다른 청바지였다. 차에 오르면서 그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강 회장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지역에 있는 큰 저택이었다. 정교한 무늬로 장식된 큰 문 안에는 손질이 잘 된 나무줄이 있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 저택의 불빛은 눈부시게 밝았고 땅바닥에 쓰러진 하이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지만 그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다.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목의 패배를 목격한 하이 패거리는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서서 심판을 기다렸다. 선씨와 전역 군인들은 신속하게 다가가 남은 패거리들을 결박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씨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도착했다. 하이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단결과 틴씨 그리고 전역 군인들의 리더십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틴씨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틴씨와 자경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틴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마치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단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맞서 싸운다면 말입니다. 밤하늘에는 밝은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어둡고 긴 밤은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이 평화와 자부심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사명을 막 완수한 노병처럼 틴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맑게 갠 밤하늘에 둥근 달이 마치 은쟁반처럼 밤하늘에 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던 날들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틴씨의 마음속에는 연못과 대나무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불안감이 맴돌았다. 하이루와 일당은 검거되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번에는 단순한 불량배 집단이 아니라 하이가 자신의 위협적인 말 속에 암시했던 더 크고 위험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은 집 안에서 틴씨는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탁자 한쪽에 놓인 빛바랜 훈장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의 앞에는 빈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선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듯했다. 방금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씨가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시의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일이 커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을에 사람을 보낼 것 같습니다. 틴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놈들이 언젠가는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이루아의 행동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더욱 위험한 상대와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씨는 의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르고 틴씨를 바라보았다. 틴, 이번에는 이전과 다릅니다. 만약 그들이 온다면 단순한 행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틴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텃밭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수많은 홍수와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무언가, 바로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온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 씨는 말없이 틴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선 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받으며 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훈장들이 놓여 있었다. 빛바랜 훈장들은 과거 그가 겪었던 수많은 전투와 희생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지킬 지혜와 용기였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빈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을 방어 계획, 예상되는 적들의 공격 루트, 자경단의 배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다. 며칠 후, 틴 씨의 예상대로 도시의 폭력배들이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완전히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틴 씨를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틴 씨는 침착하게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틴 씨와 선 씨, 그리고 저녁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여자와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도시의 폭력배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총을 쏘고 집들을 불태우며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틴 씨의 지휘 아래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들은 함정을 이용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마을을 지켜냈다. 길고 치열한 전투 끝에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도시의 폭력배들은 패배하고 도망쳤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단결의 힘으로 악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낸 것이다. 틴 씨는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의의 빛도 어렸습니다. 그는 늙은 친구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옛날 치열했던 전투에서 자신의 지휘관을 믿었던 것처럼 그를 믿었습니다. 이틀 후 고향 마을의 거짓된 평화는 깨졌습니다. 멀리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 위로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낡고 오래된 오토바이가 아니라 세 대의 큰 트럭과 두 대의 번쩍이는 이었습니다. 차에는 차가운 얼굴을 한 남자들이 총과 칼로 무장한 채 마치 진짜 전투를 준비하는 듯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재빨리 문을 닫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절망적인 공포가 없었습니다. 대신 긴장감과 결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경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씨 노인과 산씨 노인, 그리고 퇴역 군인들은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무리들은 마을 입구에서 강도까지 주요 지점에 배치되어 경계를 섰습니다. 대나무 바리케이드와 모래 구덩이가 도처에 세워졌고 말은 잎들 아래 신중하게 숨겨졌습니다. 범죄자 무리가 마을 깊숙이 들어오자 그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오직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뒤쪽 트럭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두 SUV에 앉아 있던 남자는 체격이 크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두드리며 도시의 암흑가에서 두목으로 알려진 용호였습니다. 헤일은 그의 밑에서 일하는 부하였다가 체포되었고 그 일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넘쳤습니다. 놈들이 나를 피해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곧 놈들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마을 어딘가에서 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자경대가 기다리고 있던 신호였습니다. 길 양쪽에서 큰 대나무들이 갑자기 쓰러져 길을 막았고 차량들은 갑작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때 위에서 모래주머니와 돌멩이들이 쏟아져 내려 차량의 앞유리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자들은 허둥지둥 뛰어내려 총을 뽑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 아니라 괭이, 삽, 대나무 몽둥이를 든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씨 노인이 한쪽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들은 힘으로 이곳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는 당신들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다. 용호는 차갑게 웃으며 허리춤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영감, 당신은 몇 개의 함정과 괭이, 몇 자루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 성씨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힘이라는 것이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경대는 퇴역 군인들의 지휘 아래 좁은 골목길 사이를 민첩하게 이동하며 용호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위장된 대나무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방향을 잃은 범죄자들은 마을 사람들의 정확한 공격과 퇴역 군인들의 지원 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우위를 잃어갔습니다. 흉악한 용호조차도 자신이 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총알 때문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과 단호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호위망 속에서 홀로 남겨진 용호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성씨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당신이 이겼소.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아시오. 당신의 목숨은 내 뒤에 있는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성씨 노인은 용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틀렸네. 자네와 같은 자들은 아무리 강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티끌일 뿐이야. 마을 전체가 함께 일어서면 아무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네. 용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고향 마을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의 긴장된 나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웃고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은 그들의 단결과 고향을 지켜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씨 노인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주변의 행복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싸움이 단순히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신념, 단결, 그리고 용기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향 마을의 붉은 흙길 위에 부드럽게 펼쳐진 달빛처럼 말입니다. 그날 아침 밝은 황금빛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오래된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왔고 푸른 논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리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새로운 시작,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씨 노인은 집 앞 마루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장된 나날들이 끝났습니다. 헤일의 무리와 그들의 두목 용호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경찰과 자경대에 의해 철저하게 수집되었고 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발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건강하고 온화한 미소를 띤 산씨 노인이었습니다. 성씨, 이제 좀 쉬셔도 되겠소. 산씨 노인이 말하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씨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네. 산씨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소탕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받았던 가족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졌던 마을의 젊은이들. 두 노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마을 회관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특별한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그들이 되찾은 단결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 가정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마을 회관 마당에 가져와 작은 시장처럼 펼쳐놓았습니다. 자경대의 젊은이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대나무로 무대를 만들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마을 방송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씨 노인과 산씨 노인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영하는 눈빛에서 존경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마을 술집 주인인 용감한 아저씨가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당들에게 승리한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씨 노인, 산씨 노인, 그리고 자경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이끌어 어둠의 시간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성씨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감사의 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의 단결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정신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길었습니다. 군중 속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었지만 이제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며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성씨 노인과 산씨 노인, 그리고 자경대원들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남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경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범죄 조직에 의해 파괴된 가게와 집을 복구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고 흉악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헤일은 소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더 마르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씨 노인이 몇몇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 회관마당으로 다가갔습니다. 헤일을 본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씨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평소와 같은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헤일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씨 어르신,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씨 노인은 한참 동안 헤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것은 맞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네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자네에게 다시 기회를 줄지 결정할 것이네. 헤일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씨 노인이 일어서서 마을 회관 구석에 모여있는 젊은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진심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자경대에 들어가서 자네가 상처 입힌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말은 많이 할 필요 없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네. 헤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메마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조용히 젊은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계하는 눈빛들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날마다 변해갔습니다. 파괴된 집들은 다시 지어졌고 가게들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자경대는 이제 마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훈련을 시키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헤일은 성씨 노인의 도움으로 자경대에서 가장 열성적인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고 침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되어 과거의 잘못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질 무렵 성씨 노인은 마루에 앉아 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씨 노인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으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해냈군, 성씨. 산씨 노인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소. 성씨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승리란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네. 그것이 내가 만족하는 이유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단결과 인애가 영원히 존재할 굳건한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고 어른들은 옹기종기 모여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헤일은 자경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한 형처럼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씨 노인과 산씨 노인도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밝게 빛났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켜낸 자부심과 기쁨이 그들의 눈 속에 가득했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 갈 무렵 헤일은 성씨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씨 노인은 헤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헤일아. 이 모든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노력 덕분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네의 용기 덕분이야. 헤일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고
그의 과거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발전하고 번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마치 마을을 둘러싼 푸른 산처럼 굳건하고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등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였습니다.